대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 쇄신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종인, 김병준, 김한길 세 사람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죠.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대위 경쟁, 최영일 평론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일단 세 후보 얘기를 하기 전에, 두 후보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. 예. 평가는 소통하느라고 좋은 시간 보냈다. 또 이쪽에서는 뭘 잘했다고 하는 거냐, 잘한 게 뭐가 있다고, 이건 완전히 선거운동 아니냐, 이런 비판도 나오고,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? 저는 이제 민심과 이 정확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 중간, 여당과 야당의 평가의 중간 어딘가 있을 것이다, 이렇게 보는데요. 여당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찌 보면 임기 중 마지막 국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이 소통 자체가 굉장히 또 용감한 시도이고 잘했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는 쪽이에요. 그리고 어제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 문제를 가장 좀 아파하면서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여러 번, 사과죠. 사과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자화자찬으로 이제 쭉 이어졌다. 이게 현실 감각 없는 거 아니냐, 판타지다, 이런 비판들이 막 나왔는데요. 그런데 사실은 자화자찬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도 있었단 말이죠. 다만 거기에 대해서 차기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으로 빚어진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.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. 이 문제를,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주력하겠다. 근데 어제 방점은 주로 방역이었고요. 일상으로였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19 지금 이 대통령 임기 후반 2년 동안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또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,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3,000명 넘게 확진이 나오는 상황을 대통령도 불안하다,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꽤 됐는데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또 40을 또 내려가는 듯하다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럭저럭 유지가 된단 말이죠. 임기 말인데.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해보면 그야말로 지지율만으로 보면,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이 레임덕이 없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50% 과반이 넘는 이제 국민 여론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부정 평가도 과반을 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마다 대체로 이 정도 임기 후반에 마지막 집권 5년 차 들었으면 20%대를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낮아져도 30% 중반대, 그리고 대체로는 30% 후반대에서 콘크리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40%. 지금 이번 주에는 또 40%를 회복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레임덕이 없는 지금까지 처음 보는 정부인 건 사실인데, 그게 특별히 무엇을 잘했다, 이런 측면보다도 국민들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긍정평가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최선을 다한다, 열심히 한다, 이런 대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책의 실책이나 실패가 있건 없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도를 국민들이 끝까지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뒤졌다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아무튼 따라붙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반성하는 민주당, 이재명식의 민주당을 강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주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 버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.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. 없는 사람,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.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긴민하고 단단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원했던 것 같고, 거기에 대해서 당이 전권을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, 이제 그럼
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꾸려가지고 안을 내놔야겠죠. 그렇죠.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제는 이제 지난 주말에 선언한 것이 예.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. 그러니까 이재명 스타일로 당을 바꾸겠다. 예.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. 보통 통상 대선이 다가오면 이 당과 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경우에 차기 대권 주자가 있으면 네.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높아요. 아직은 맞지 못했지만 기대감이 있는 거죠. 예.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좀 나라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. 미래 비전이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정당입니다. 정당이 이제 어떤 기조, 축을 유지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가장 좀 바닥에 가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시면 대체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높고 그리고 후보 지지율이 현직 대통령을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좀 기현상이에요. 분명히 이건 수술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이제 후보는 그렇다면 이재명 스타일로 그냥 꾸려나가겠다. 예. 이 매머드급 선대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머드가 맘모스지 않습니까? 예. 이 빙하기에 다 멸종했죠.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죠. 비효율적이고 거대하기만 하고 기동성도 없고. 근데 지금 그걸 바꾸겠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차기 선대위가 조만간 꾸려진다면 효율 중심의 그리고 기민성을 강조했으니까 빠르게 대응하는 그리고 이재명의 스타일, 네. 그 색깔을 잘 살려내는 그런 선대위로 꾸려질 것 같습니다. 그러려고 그랬는 모양이죠. 대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당마다 빨간 네. 점퍼, 파란 점퍼 이제 나눠서 맞춰 입고 맞습니다. 항상 그거 입고 등장하는데 네네. 점퍼를 안 입었어요. 좀 전에 보셨겠지만 재킷 입고 와서 예, 그렇습니다. 청년들도 만나고 한단 말이죠. 이재명의 민주당 맞습니다.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그 야구 점퍼 최근에 뭐 이제 여야 후보 모두 다 야구장을 찾았습니다. 예. 부부동반으로 찾기도 했고 혼자 찾기도 했고 국대 점퍼를 입기도 예. 했고 또 이제 뭐 팀 모자를 쓰기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신선했지만요. 선거 운동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. 예. 아 색깔 있는 점퍼 또 기호 들어간 점퍼 이거 보면 이 선거철이구나 하고 국민들이 알지만 신선하지 않거든요. 신선하지 않은 것들은 고루하거나 낡은 것들은 다 버리겠다. 지금 이런 심기인 것 같고요.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좀 선대위를 리모델링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또 저런 모습이라면 만약에 집권한다고 가정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또 리모델링 할 것인가.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되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선대위 혁신이 될 것이다. 기대를 해보는데 여야 경쟁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성이 또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어제 대전 현충원 동행을 참배를 했죠. 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갖다 나름대로 네. 이제 시작을 한 듯 보입니다.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후보들의 부인의 네. 역할도 뭐 상당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예, 행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. 말이죠. 뭐 둘 다 준비를 하고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배우자 포럼 얘기가 나오거든요. 예. 그래서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저도 여쭤봤는데 문제는 이게 특수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항상 지난 역대 대선에는 배우자를 어떻게 또 이제 선거 전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 이미지를 잘 분석해서 예. 요즘 PI라고 하죠.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어떻게 또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걸 다 이제 선거팀이 짠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도 조만간 국민의힘의 배우자 포럼에서 또 배우자들 간에 어떻게 이제 이 국정을 뒷받침하면 좋을까? 그럼 영부인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? 차기 정부에서 그런 또 이제 고민과 과제를 토론한다는 예. 것이죠. 그래서 지금 김혜경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른바 낙상 사고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흑선전이 너무 많다. 이건 조직적인 거 아니냐? 민주당이 의구심을 낸 다음에 사실은 해명문을 계속 내거나 뭐 영상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. 네,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이 사고 같은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행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, 저 부부가 금슬이 좋아 보인다. 혹은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구나.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이걸 어디서 똑같이 봤냐면요. 미국 지난 대선 보시면 예.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 네. 뭐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뿌리쳤다든가 이런 게 가십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선거 과정에서는 알겠습니다. 영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국민의힘 소식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김종인, 김병준, 김한길 3김 이제 선대위. 근데 3김이라는 단어 자체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좀 싫어하는 단어인데 그렇죠. 나를 패싱 그냥 내 결정 무시하고 네. 3김이라고 해서 꾸려간 것도 기분 나쁘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뭔가
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. 네. 경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. 실제로 경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.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제 어떤 성정이라든가 네. 캐릭터 그 이제 태도 행동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죠. 지금 매일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저도 김종인 전 위원장 저런 성격이시구나. 뭐 그거는 익히 수년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경로할 만하다. 이런 공감이 되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성품에는 지금 이 상황이면 경로할 만하구나. 왜?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코치, 본인의 어드바이스, 어떤 자문과 조언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집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한 명이 고집을 꺾어야 양보가 되는 거죠. 그래야 합류가 되는 건데 전권을 드리겠습니다까지는 아니어도 이준석 대표 표현을 그대로 따오면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줘야 하는데 지금 윤 후보는 인선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김한길 지금 이제 이 새시대 위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국민통합위원회 가칭 여기로 영입하겠다.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뭐 이 어떤 서열로 보면 아래 두겠지만 모셔오겠다.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모아다가 쓸 데가 없다. 이게 이미 나온 얘기거든요. 네. 근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나는 다 모셨다라고 어제 이야기가 됐어요. 공식적으로. 어제 3기 완성됐다. 합류한다. 근데 오늘 아침 기류에서 최고위에서 윤 후보가 직접 네.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했다.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달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심했겠죠. 심했죠. 이거보다 센 거죠. 그러니까 순화해서 전달한 게 시간을 좀 갖겠다는 겁니다. 그럼 기다려 드리고 아마 합류하실 겁니다인데 지금도 제가 앞에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발표되는 인선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합류했고 그렇죠. 김한길 이제 위원장도 합류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비서실장도 뭐 장제원 의원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추측 보도도 관측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자리를 계속 채워가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그 인물들이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썩 내켜하는 인물이 아니에요. 아까 잠깐 등장했지만 비서실장 정도는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지금 설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얘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는데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님 꼭 와주십시오. 상당한 권한 드리겠습니다. 총괄을 맡아주십시오. 하고 삼고초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윤 후보는 그냥 행보를 밀고 가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틀이든 사흘이든 후에 이제 됐소. 난 장고를 끝냈으니 들어가겠소 하겠느냐라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나는 못 가겠다 할 가능성이 그러면 더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자칫 무산대를 하는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커지고 건데.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함께 경선을 치렀던 당에 이제 원로들 내지는 중진들을 품어 안고 함께 해주면 좋은데 홍준표 의원은 상당히 잡탕밥 그 삼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깎아내린단 말이죠.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죠? 이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. 지금 또 홍준표 의원에게는 새로운 길이 트인 거거든요. 하나의 문이 닫히면서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문이 열린 게 청년층이 그 지지를 많이 거두지 않고 이 본선 주자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좀 정치 멘토처럼 모여서 청년의 꿈이라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 뭐 청문 홍답이 아주 지금 흥겹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본 홍준표 의원이 지금까지 뭐 30년 정치 생활에 저런 또 이 기쁨을 맛볼 때가 있었나? 어쩜 청년들이 와서 의견을 구하면서 어울리는 분위기잖아요. 그럼 이게 대통령 되는 거 못지않게 차차기 정도의 가능성은 있고 나의 지지 기반이 그동안 기성, 강성 보수층에서 이젠 중도, 청년층으로 넘어온 거거든요.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.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저는 만끽할 것 같고요. 가능하다면 이게 대선의 길보다도 낫지 않은가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, 유승민 등등 경선에 함께했던 분들 뭐 점심 식사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무상 가능성이 높죠. 그럼 안 올 수도 있겠네요. 원희룡 전 후보는 이미 만났고 원 후보는 난 지지하겠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유승민 선배, 홍준표 선배를 모셔오는 일이다.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합류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상기류가 또 있어요.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났거든요. 그럼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이 선거에 계속 패배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복귀를 꿈꿔야 하는데 대선에 참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오늘 제가 보도기사를 보고 놀란 게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는 자 나를 선거대책위원장에 앉히려면 오히려 그 자리를 내가 양보할 테니 외부의 좋은 인물을 영입해 오시죠 라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고사를 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.
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중진 의원도 예. 캠프 참여를 꺼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표현으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은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아직도 국민의힘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좀 갈 길이 처리할 멉니다. 문제들이 좀 남았습니다. 네. 예, 평론가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